오늘은 미친 부동산 신종 사기 3종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통장이 집주인 통장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시게 되는 거죠. 진짜 사기꾼들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보고 거래하시겠어요? 이 사이에 매매를 할 수 있지만 무효로 만드는. 누가 이 집을 가져가겠어요? 뺏길 수도 있는데 아무도 경매 낙찰을 안 받는 거예요. 보증을 안 해줘요. 3억 다 날리는 거죠. 이거 진짜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뭘까? 안녕하십니까, 집톡TV입니다. 오늘은 미친 부동산 신종 사기 3종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꾸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죠. 부동산 사기 수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종 사기 3종 세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삼행시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삼행시 사기가 뭐냐면요, 모임 통장을 만들기가 엄청나게 쉽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소유자 정문교 이런 식으로 소유자 누구 홍길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모임 통장이 만들기가 너무나 쉽다 보니까 모임 통장으로 소유주의 이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제 이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 정문교라는 이름의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진 문어잡이 교주해적단의 모임, 김민수라고 해볼까요? 되게 많은 이름들이잖아요. 주변에 한두 번씩 들어봤을 것 같은 이름. 뭐 김시성을 가진 민중의 수장들 모임, 이런 식으로 하면 김민수라는 단체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등기부등본에 소유주 이름을 보고 계약을 하시게 될 텐데 통장이 집주인 통장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시게 되는 거죠. 진짜 사기꾼들 머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뭘까? 이거 1번 사기의 해법, 통장사본 보는 겁니다. 그럼 다 해결이 되겠죠. 이 첫 번째 사기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사본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엔 두 번째 부동산 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기는 일명 가등기 사기라고 하는데요, 가등기라는 게 뭔지부터 알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가등기, 뭐 임시에, 가짜에, 뭐 약간 이런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가등기의 효력이 뭐냐, 사실상 소유주에 대한 효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거래했던 사람들의 거래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소유자가 있고 2번은 가등기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집 거래하려고 갔는데 가등기가 등기부등본상에 있어요. 이거 보고 거래하시겠어요? 뭔가 찝찝하죠. 네, 이거는 이 사람이 집주인은 아닌데 누군가가 여기서 매매를 하고 또 매매하고 매매했을 때 이거 내 거야, 내가 미리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해서 다 무효해줘, 이거 내 거로 본등기 할 거야, 이게 가등기거든요. 이 사이에 매매를 할 수 있지만 무효로 만드는. 근데 이걸로 어떤 사기를 하냐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뭐 전세 입주를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어차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집에 가등기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매매가 아니라 경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1억이지만 낙찰은 7천 정도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경매로 이걸 낙찰받게끔 할 수 있겠다, 이건데 집은 안 뺏기려고 집주인이 누군가가 짜고 가등기를 해놔요. 그 전셋집에다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경매를 한다고 해도 누가 이 집을 가져가겠어요? 뺏길 수도 있는데 아무도 경매 낙찰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전세세입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낙찰가가 떨어지겠죠. 내 돈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뭐 집주인이 전세세입자랑 쇼부를 보겠죠. 그냥 싸게 하시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집주인이 작정하고 가등기를 했다면 내 돈 받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을 처분해서 돈을 취하려고 해도 처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집주인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뭐냐, 저는 예전 영상에서 특약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세세하게 써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특약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2번의 해법이죠. 전세 입주 날부터 가등기나 압류 등등등등등 뭐 매매 모든 사유들이 있잖아요. 등기가 변경되는 사유들이 생길 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되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뭔가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
임차인은 원하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 법에서 매매가 됐어요.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으로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매매를 원하지 않는 전세 세입자는 양도인한테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 사유까지 넣어서 등기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등기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양도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청구하겠다라고 쓰시는 거예요. 특약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세 번째 부동산 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세 관련인데요. 우리 다운계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계약서보다 낮은 금액, 아니면 업계약은 높은 금액,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다운계약, 업계약이라고 하는데 원래 불법입니다. 이거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업계약은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집값을 비싸 보이게 부풀리는 거죠. 다운계약 같은 것도 내가 양도세를 안 내려고, 이렇게 세금 같은 걸 안 내려고 하는 용도가 다운계약, 업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요. 근데 이게 왜 전세 사기에 통용이 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이거 제가 엄청 쉽게 풀어드릴게요. 전세 사기 몇 년 동안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보증보험을 받겠다는 심리가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보증보험 없으면 보증금 못 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보증보험에서 집값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 집은 10억이에요, 시세가. 근데 보증보험에서는 조금 줄일게요. 시세가 3억인데 보증보험 2억까지. 근데 시세 3억. 근데 어떤 집주인이 보증보험에만 맞춰서 계속 집값을 내리겠어요? 처음에나 좀 그랬지. 그럼 보증보험에 2억이어야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2억으로 전세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1억은 어떻게 채우겠어요? 차용증을 쓰면 되겠죠. 여기서 2억이 계약서를 썼어요. 1억 더 줘야 되잖아요. 차용증을 받자. 왜냐면 서류상에는 3억이라는 돈을 나중에 임대인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1억 받을 돈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서는 2억이고 실제로는 3억을 주겠죠. 그리고 2억에 대한 보증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거를 서류로 남기기 위해서 차용증이나 이런 거를 써서 3억이라는 금액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엄청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차용증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 날리기가 너무 쉽다. 실제 3억 살면서 2억의 보증을 받았으면 진짜 2억만 받고 1억을 잃을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고요. 두 번째, 다운계약이라서 불법입니다.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끔찍한 상황은 뭘 것 같아요? 이것도 받으면서 1억도 잃었는데 보증보험사에서 이 계약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보증을 안 해줘요. 3억 다 날리는 거죠. 이거 진짜 위험하니까 계약 금액을 다르게 쓴다거나 이런 걸 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부동산 사기가 날로 발전을 하고 있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만큼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만 믿고 계약하시기엔 전 재산이 걸린 계약이다 보니 나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그런 사례들을 제가 항상 계속 업로드를 실시간으로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자들이 아닌 불인이 분들도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이라도 쌓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